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봉혜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윤영미 공연팀장입니다. 장경희 아트홀 운영팀장입니다. 정다희 맞춤랜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과 2쪽 2022년 주요 사업 성과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년 안성맞춤 바우더기 축제입니다. 지난 4월 축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제 일정을 확정한 뒤에 주간 협력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8월 축제 먹거리 장터와 체험 부스를 모집하고 9월 23일까지 무대 등 시설물 설치를 마친 뒤 시설물에 대한 관계기관의 구조 안전 진단과 안전 점검, 그리고 근무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바우더기 추모제를 시작으로 9월 30 개장식, 개막식과 10월 3일 폐막식까지 안정적으로 축제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축제 기간 총 4일간 42만여 명의 축제장을 방문해 주셨으며 농특산물 판매액은 약 15억 2,3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직접 축제장을 찾아주시고 격려와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5쪽 특색 사업으로 시립풍물단과 경기신화의 오케스트라 공동작품 제작 및 공연 개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기신화의 오케스트라는 경기 도립국악원이 명칭을 개정한 예술기관이 되겠습니다. 장단이 숨쉬는 연희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던 풍물 오페라 작품을 제작하여 지난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수원의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을 개최하였고, 작품명은 장단의 민족 바우더기 트랜스포머로 총 관객수 914명, 객석 점유율 69.2%로 관람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민 관람을 위하여 바우더기 축제 기간 중 아트홀에서 2회에 걸쳐 공연을 개최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기회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개최하여 많은 시민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남사당 줄타기 교실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인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립풍물단 홍보 및 줄타기 인재 양성을 위하여 줄타기 명인 권원태 강사를 초청하여 총 8회에 걸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줄타기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남사당 공연장 상설공연장 방수공사입니다. 공연장 누수로 인하여 방수 설계업체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누수 원인 분석을 위하여 지난 3월 천장부에 드론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촬영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누수 경로 및 원인 분석을 위한 지붕 누수부 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중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지붕 세척을 포함한 방수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안성문학진흥사업입니다.
안성 출신 신진 문인을 발굴하고 문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성 문학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7일 문학 관련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 소설, 아동문학 분야의 문인을 선정하였고 선정 문인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선정 문인을 강사로 활용한 문학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11월 12일까지 총 8주간 진행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문집 발간과 출판 기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성맞춤 아트월 기획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1월에 2022 신년 음악회로 첫 공연을 시작한 이래 3월 김광석과 친구들 등 총 582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석 매진으로 성공적으로 공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형 라이센스 뮤지컬 잭 더 리퍼, 또 영화음악의 거장 히사이시조 영화음악 콘서트, 국민 코믹 연극 라이어 등 기획 공연 6건을 시민들에게 선보여 3,715명이 관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니버설 발레단의 호두깎이 인형, 2022년 송년음악회 등 인지도 있는 공연도 안성 시민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런 대형 공연 외에도 극장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 속에서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통해 관객 수 6회 공연 총 1,592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외부 지원 사업에도 공모를 하여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공립예술단체 우수 프로그램에 국립발레단의 해적이 선정되어 877명이 관람하였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가 선정되어 40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 같은 공연 외에도 기획 전시는 2건 2,936명이 관람하였고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3건 1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총 9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 선정입니다. 2020년부터 매월 1명의 안성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올해까지 총 36명을 선정해 전국의 독립운동 기념관과 주요 박물관, 관내 초중고, 각 읍면동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안성 3.1운동 기념관 로비에 안성 독립운동가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월 작은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는 노력 또한 국가보훈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족들이 소장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3.1운동 기념관은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모범 국가보훈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으로서는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을 위한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입니다. 우선 안성맞춤 캠핑장, 사계절 썰매장 직영 전환으로 맞춤랜드의 통합관리를 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인포센터, 분수대, 물놀이터 등 시민 편의 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맞춤랜드를 가족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행사로 방문객 수를 증가시키고자 뮤직 시네마, 썸머 페스티벌 등 미니 페스타를 총 6회 개최하여 작년 대비 30%의 방문객 증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예술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우선 4년 만에 열린 바우더기 때문에 우리 고생 많으셨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바우더기가 4년 만에 열려서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한 48만 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42만 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20대, 30대가 와서 볼거리, 즐길 거리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풍물놀이라고 하는 게 아주 좋은 건데 과연 우리 20대, 30대 청년들한테도 이게 과연 매력적이었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우더기 축제를 4일 동안 했는데 이 4일 동안 풍물놀이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20대, 30대 분들은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이 부분을 조금 내년도부터는 조금 개선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소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무진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말씀 맞고요. 더 프로그램을 각 세대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안성천에도 했었잖아요. 네, 그 따로따로 분산이 되다 보니 이게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나라는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 안성천에서 하는 거면 안성천에서 하는 거고 우리 바우더기 공연장에서 이제 저기 안성 맞춤랜드에서 하는 거면 안성 맞춤랜드에서 하는 건데 왜 분할을 해서 양쪽으로 만들어 놨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잠깐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그 랜드에서 하게 되면 차량으로 어찌됐든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시민분이나 또 외지에서 오면 특히 그렇고요. 물론 셔틀버스 제도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나마 예전의 그 교통 민원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성천에 보조 무대를 설치하고 이원화시킨 것은 물론 이제 보조적 역할이긴 합니다만 그런 교통약자들에게 축제의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것과 그나마 마련해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 예상이 취지는 좋은데요. 네, 셔틀버스 운행을 했잖아요, 저희가. 네. 뭐 15분에 한 번씩 운행을 했던 거죠. 15분, 10분, 20분 이렇게 근데 유동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4일 동안 안성맞춤랜드를 가다 보니 저도 2번을 탔습니다. 셔틀버스를. 근데 첫 번째 탈 때는 저 혼자 운행을 했고요. 두 번째 탈 때는 저 포함해서 2명이 탔습니다. 큰 버스에. 이게 홍보가 과연 됐는가 의문이 좀 듭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홍보를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셔틀버스. 물론 부족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4년 만에 다시 그 개최되면서 그간 이런 축제에 목말랐던 시민들께서는 이제 답답하시니까 차량을 갖고 이동했을 수도 있고요. 그나마 저희들은 그 결과로서 예전의 교통 체증보다는 셔틀버스 활용이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 부분은 매년 더 강화하고 홍보도 강조해서 적어도 우리 안성 시민들께서는 타지에서 오시는 그 축제 관람객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는 그런 문화시민으로서의 홍보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예, 이거 셔틀버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진리를 드렸냐면은 저희 20대 청년들 킥보드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셔틀버스가 존재하는지를 몰라서 이 시내에서 안성맞춤랜드까지 킥보드 있잖아요. 그거 타고 움직였어요. 저기 청년들이. 그래서 이 셔틀버스를 내년에도 운행을 하게 된다면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 의원님. 그 시립풍물단하고 신화이 오케스트라 요 공동 작품 제작한 거 사업비가 안 적혀 있어서요. 이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 팀장 통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연팀장 윤영미입니다. 이게 저희 시비는 투입되지 않았고요. 시나리오 오케스트라 쪽에서 이제 사업비하고 시나리오 연출자를 다 인력 투입을 해서 작품을 제작을 했고, 저희 풍물단원들은 참여만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축제 기간 중에 초청 공연 형식으로 시나리오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비용이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요청이 되어서 저희 축제 예산으로는 집행이 좀 어려워가지고 진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럼 향후에 이게 공연이 계속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좋은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경기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봤을 때 되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예산만 허락되면 좀 했으면 좋았는데 못해서 기회가 되면 시나리오 오케스트라하고 한번 다시 초청 공연료 협상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상 남사당 상설 공연장 부수공사요. 이 11억 예산 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공연장 만들어진 게 언제였죠? 공연장 만들어진 건 총 11년 됐으니까 2011년 도죠. 예. 사실은 남사당 공연이나 풍물 공연 같은 거, 줄타기 공연 같은 게 이전에 야외에서 했었잖아요. 네. 사실 우리 전통 놀이가 무대 안으로 들어가거나 실내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는 사물놀이도 현대에 와서 재해석된 것이고, 줄타기 같은 건 야외에서 했을 때 굉장히 큰 장관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더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연장을 과거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보수비도 계속 될 것 같고, 그러나 뭐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실내에서 하는 것들이 장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이거 장기적으로 요즘에는 야외 공연장도 굉장히 첨단 시설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지붕을 개폐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전통을 재해석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들, 정말 장점이 있는 것들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야외 공연 같은 것도 좋은 날씨나 좋은 계절에 일부분 좀 진행을 하는 건 지금도 장소가 또 마땅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떠실까 하는데 의견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우리 전통 공연 예술은 마당에서 펼쳐졌고요. 실내에서 공연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상설 공연의 속성상 이제 날씨나 또는 바람, 우천 이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현대는 이제 실내 상설 공연장에서 특히 이제 불특정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정기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야외 공연장을 새로 개폐식으로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개폐식이라는 게 제가 알기도 국립극장, 하늘극장 고치는데도 거의 뭐 몇십억이 있는 야외 공연장에 뚜껑만 덮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두가 나지는 않고요.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말씀하신 야외 특화 공연들은 지금도 기획 공연으로 올해도 10회 이상 나가서 거의 정확한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세입 조치했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어떻게 상설 공연이라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제 기간에도 야외 공연이 계속 있었던 건가요? 계속 줄타기 있었습니다. 같은 거나 네. 이제 약간의 비만 와도 이제 습기만 있어도 줄 같은 거는 굉장히 위험해져서 사실은 예전에도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어쨌든 이전에 야외에서 계속 진행을 하던 거였기 때문에 뭐 그런 시설이 있건 없건 어쨌든 좀 상징적인 의미로 정말 계절 좋을 때는 야외 공연 같은 걸 한두 번씩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상설 공연장치 보수공사하면 이게 또 언제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또 언젠가 또 돈이 투입이 돼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다행히 이번에 이 업체 찾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고척돔을 만들었던 회사인데요. 그 전에 안양 관내도 우리 안성 관내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 업자들이 이 난해도 때문에 이 공사 수주를 포기한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찾다 결국 이제 고척돔 설계 시공했던 업체를 찾아서 거기하고 지금도 설계 부분에 이제 착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내구 연한은 발생하지만 그나마 제대로 보수를 하고 제대로 또 이제 방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어서 당분간은 그 점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은 아니어서요. 예. 네.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안성문학진흥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약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급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공연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좀 더 이제 대중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좀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줄타기나 이런 것들이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 문학진흥 사업도 극소의 그 소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또 필요하겠지만 네. 대중들이 일상에서 접근성이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더 개발하는데 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 안성문학진흥사업의 경우는 저희 그 안성에서 배출한 조병화 시인이라든가 박두진 시인이라든가 동남아권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너무 유명하신 문인들인데요. 그런 배경 속에서 향후 그분들의 어떤 문학적 성취를 같이 할 만한 문인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잘못이지만 꾸준하게 지속성 있게 해야만 한 명의 문인이 이렇게 또 양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말씀하신 부분, 이 순수 문학종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해서 대중적인 그런 어떤 예술 분야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는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위원님. 저 안성 남사당 그 상설 공연장 이제 보수공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설명에 들어보니까 올해는 이제 실시 설계를 준비하시고 내년에 봄 정도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거로 좀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일정을 아마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로 좀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그 시스템 공법으로 이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드론 촬영을 근접해서 했었습니다. 네. 드론 촬영 결과로는 초기에 그 돔을 만들 때 이렇게 상모 돌리듯이 띠를 돌려서 원형을 돌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제대로 접혀서 용접이 끝났어야 되는 시공인데 그 시공이 초기에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이제 이분들이 발견을 했고요. 위에서 보지 않고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접해서.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타고 내려와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는데요. 뚝뚝 떨어지는데 정확하게 그 부위들을 어떤 공법으로 메꿔서 또는 수선을 해서 그 누수를 막을 것이냐, 요 부분 청소까지 포함해서 요 부분까지 이제 그쪽에서 설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방수라는 공법이 네.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척은 어떤 방수든 기본이거든요. 어떤 방수의 가장 기본이 세척을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용접 부위에서 아마 그 틈이 벌어졌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아까 드론에서 이제 발견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다양한 공법이 있겠지만 이번 한번 방수로 확실하게 잡아서 왜냐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더 올리면 이 방수를 해고도 이제 하자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공사든 보증 기간이 있는데 보증 기간 이 물이라는 것은 금방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방수가 네, 네. 안 되면. 네. 근데 보통 1년 차에는 잘 안 보입니다. 거의 한 2년 차쯤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실제로 보이면 즉각 조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챙겨서 시민의 세금이 누수가 없도록 좀 잘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그 안성맞춤 아트홀에서 이제 그 각종 뭐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 10월 달 좀 넘었는데 12월 달까지 계속 공연이 아직도 준비가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 건 정도 좀 남아 있습니까? 잠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아트홀 운영팀장 장경입니다. 네,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현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획 공연 24개가 잡혀 있고요. 앞으로 할 거는 6개 공연이 6개가 남아 남았습니다. 있습니다. 6개 정도 예, 남았습니다. 6개가 남았습니다. 총 몇 개를 했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 24개 기획 공연 중에서 6개를 뺐으니까 18개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럼 6개 공연만 남았는데 18개 정도 공연은 마무리했고요. 자,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자료 요청을 할 텐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그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배너 광고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는 게 항상 이런 쪽에는 이런 문화예술 사업 이런 쪽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떤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어떤 개인 관계로 제가 우리 저 공직자분들한테 어떤 그 부당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저 공연이 이제 18개가 진행됐습니다. 현수막과 배너, 뭐 수의계약, 입찰 다 포함해서 관련돼서 그 지출한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출한 내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일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투명하게 사용이 잘 됐는지 잘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호섭 위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그 바우더기 우리 축제 관련돼서요. 네. 혹시 그 예산이 줄었나요? 예산은 작년 동인데요. 작년 동이 아니라 그 전전년 우리 4년 전에 했을 때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예산이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확인, 그대로입니다. 증액된 것도 아니고 예, 증액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예, 계속 그대로 한 거예요? 동결돼서. 그래요? 아니 근데 저번에 이제 우리 우리 축제 관련돼서 보고하러 오셨을 때 의외로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예, 기억합니다.
안성천에서 이게 따로따로 하면 그게 혹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부실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그때는 문제 예산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이게 혹시 그 우리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프로그램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예,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썰렁해요. 거기 저희가 이렇게 쭉 보면 거의 없어요. 공연 자체가 주거 공연장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래서 많이 이게 줄었나 싶은데 예산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뭐 축제위원회 언제 개최하시죠? 11월 중에? 예, 11월이나 12월 초에 아마. 그거 하시고 보고 하시죠 또. 네, 저 의외로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실적 청취권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업무 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